안녕하세요. 무한동력 정구입니다. 제가 P2P 투자를 뭐 옛날에 운 좋게 해서 7년 동안 일찍 접하다 보니까 7년 동안 굴려본 후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보고 한번 어떤지 판단해 보세요. 그리고 대안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P2P 투자가 뭔지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보시면 현재 우리가 이제 은행에 돈을 맡기고 기존 대출 구조가 어떤지 알아야 되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우리가 예금을 하면 이자를 받는 구조고, 그 다음에 돈이 여기 그러면 은행에 막 쌓일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돈이 필요한 사람은 은행에 와서 돈 좀 빌려주세요 하면 대출을 해주는 구조죠. 근데 이거는 은행에서 신용 등급 평가나 여러 가지 뭐 담보가 있냐 이런 것들을 보고 돈을 빌려주는데요. 되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제일금융권 같은 경우는 웬만한 신용등급이 아니면 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사실 신용등급이라고 돈을 얼마나 잘 버냐보다는 얼마나 돈을 잘 갚고 그런 금융 이력들이 얼마나 잘 돼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신용등급이 높거든요. 근데 제1금융권이 아니면 제2금융권에서 빌리면 되고 하는데 왜 P2P 투자가 우리가 해야 될 정도로 P2P 대출을 왜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런 게 있는데 사실 또 사채로 가게 되면 금리가 뭐 터무니없이 높게 돼요. 뭐 20 몇 프로 막 법정 상한으로 빌려주는데 그렇게 하면 사실 20 몇 프로면 단순히 생각해도 5년만 빌리면 복리가 아니어도 원금 수준인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이자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이자 높은 것도 있고, 그다음 이거는 이제 대출자 입장에선 그렇고 이자가 너무 높으니까 그런 거는 내가 은행에서 더 못 빌리는 건데 그렇다고 사채 시장으로 가기에 너무 부담되는데 그리고 우리처럼 이제 예금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종의 투자죠. 아, 이거 내가 맡겨봤자 은행 이자가 몇 프로 안 나오는데 하는 그 두 이해관계가 서로 모인 거예요. 실제로 지금 이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보면 금융감독원에 있는 이 사이트를 보시면 금리 이자를 볼 수 있거든요. 비교해서. 제일 높은 지금 이게 저축은행인데 2.2%밖에 안 돼요. 2.26%, 2.26%, 2.2%. 2% 언저리니까, 아, 2%로 하면 이자가 참 받아도 감흥이 없죠. 너무 낮으니까 사람들이, 아, 이자보다 더 높은 수익을 찾으니까 사람들이 요즘에 사실 주식으로 몰리는 거고. 근데 주식은 워낙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뭐 이걸로 패가망신을 했다, 뭐 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P2P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러 볼까? 이게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내가 일종의 대부업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받는 거니까 되게 리스크가 적겠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실제로 P2P 투자가 나온 것도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얻고 싶은데 리스크를 좀 더 줄이고 싶은데 왜냐면 내가 돈을 어떤 사람한테 빌렸는데 그 사람이 도망가면 딴 돈 다 뺏기는 거잖아요. 근데 P2P 투자는 그거를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보시면 1차적으로는 내가 돈을 빌릴 사람을 찾는 게 어려운 거를 P2P 플랫폼 뭐 8% 랜딩 이런 곳에서 사람 쉽게 연결을 해주게 된 거고요. 그래도 사실 리스크는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돈을 떼먹으면 어떡하지? 근데 그거를 금액을 되게 쪼개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을 빌려준다고 했을 때 이 한 명한테 100만 원을 다 빌려주는 게 아니라 이 투자자 한 명이 내가 1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 한 명한테 100만 원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엄청 잘게 쪼개는 거예요. 투자가 대출하는 사람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대출하는 사람이 엄청 많으면 이 사람한테 100만 원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한 명한테 100만 원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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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한테 만 원. 근데 물론 100만 원이니까 그냥 실제 그걸로 하면 뭐 만 원씩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이거면 계산을 편의상 5명을 할게요 그냥 이런 식으로 쪼개서
20만 원씩 한다고 치면 20만 원. 그렇게 치면 5명이 다 돈을 띵까먹을 확률이 낮다는 거죠. 한 명한테 100만 원 빌려주는 것보다는 5명한테 20만 원씩 빌려주면 내가 돈 떼일 확률이 낮다. 얘가 한 명이 만약에 돈을 못 갚고 개인회생이나 이런 걸로 빠졌다고 쳐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 한 명이 날라갔다고 쳐도 이 4명이 남아있으니까 100만 원을 날리는 게 아니라 20만 원만 날리게 돼요. 근데 20만 원을 날리더라도 은행이자는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보통 이런 곳에서는 이자가 8%, 신용등급에서 뭐 10%, 11%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 사람을 빌려준다고 했을 때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보통 은행은 만기 시점에 이자랑 원금을 주잖아요. 근데 여기는 중간중간 뭐 상환 방식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이자랑 뭐 원금을 같이 주거나 뭐 아니면 이자만 주거나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자를 주로 주고 막판에 이제 원금이랑 이자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자를 중간에 준다고 하면 금액이 커지면 이게 눈덩이처럼 또 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빌렸을 때 막 이자가 뭐 여러 곳에서 분산했을 때 이자가 매달 조금씩 나올 텐데 예를 들어서 뭐 8%, 10% 계산하기 쉽게 10%라고 쳐요. 그리고 계산하기 또 편하게 12달이지만 10으로 계산을 하면 한 달에 1% 정도는 10% 정도 언저리라고 치면 1% 언저리는 이자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만 원 빌려주면 2천 원 정도는 이자로 매달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치면 5명한테 이자가 들어오면 10,000원인 거예요. 그러면 또 10,000원을 딴 사람한테 빌려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 회전을 계속 돌리면 이런 로스가 나더라도 손해를 상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리스크도 줄이고 그 다음에 회전을 자꾸 돌리면 그 리스크 났던 거를 더 빠르게 이자 받았던 걸로 다시 재투자를 하면서 그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제일 좋은 건 다 돈을 안 띵까먹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이게 기본 우리의 생각이어서 P2P 투자를 하게 되는데 현실은 어떨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옛날에 제가 7년 전에 처음 했던 게 이제 모네타 안에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홈페이지도 뭐 접속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여기 초창기라서 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었어요. 신용등급이 6등급, 뭐 7등급 낮은데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당시 이자가 30%, 25% 어마어마하죠? 이러면 제가 사실 처음에 이것도 그래서 이렇게 이자 나온 걸로 재투자를 하고 여기서 이자가 30%면 사실 한두 개 정도는 로스가 나도 충분히 수익이 나겠는데 그런 생각을 한 건데 실제 보면 만만치 않습니다. 연체 발생 보세요. 전체 계약 건수가 34건이었는데 이 당시 연체가 20개입니다. 정상상환인 게 6개밖에 안 돼요. 실제로 이거는 중간에 미에스 이 원금들 있잖아요. 근데 심지어 이 크라우드 펀딩이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르겠어요. 오랜만에 접속했더니 여기 그냥 입고 살았는데 접속이 안 돼. 한번 가볼까요? 이거 요즘에 되려나?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무슨 사기 그 홈페이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 모네타 옛날에 여기에 가보면 지금은 P2P 금융 투자라는 게 있긴 있네요. 근데 뭐 서버 접속도 안 돼, 지금. 맞아, 이거. 이거는 물론 이 사이트 자체에서 뭐 있던 그게 문제인 것 같긴 한데, 뭐 팍스넷으로 넘어갔네. 뭔가 여기서 다시 먹었나, 뭐를? 뭐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거 같은 경우도 저희가 1차적으로는 손해도 많이 봤는데, 그 사이트도 이상했다. 이거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랜드시랑 8% 같은 경우는 이거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긴 아까 전에 이자가 몇 프로였죠? 다시 보면 30%, 24%. 근데 등급이 엄청 낮은 이런 사람들한테 회시하는 거였는데 8%나 랜딩 같은 경우는 이 정도까지 금리가 높지 않고 한 10%?
8%, 12% 언저리로 되고 신용등급이 너무 낮으면 이제 D등급 무슨 등급에서 등급이 낮게 돼 있고 그래서 아 내가 이 옛날에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걸 했을 때 손해가 너무 컸으니까 이런 신용 등급이 너무 낮고 하이 리턴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건 너무 개인회생으로 다 사람들이 빠지면서 돈을 안 갚아서 손해가 너무 컸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 등급이 좀 괜찮은 사람들을 쓰는 그 사람한테 투자하는 게 낫겠다 해서 팔펄로랑 랜딧을 해봤어요. 여기도 결론부터 말하면 랜딧은 손해를 안 봤어요. 그러나 광고할 때 8% 하는데 제가 본 거는 몇 프로? 2.96%. 제가 참고로 이거 3년 정도 투자했거든요. 3년 정도 이거 3년 정도 투자해서 된 거니까 수익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이거면 사실 은행에 넣어놓고 굴리지 이 정도면 그렇지 않나요? 이게 또 8%가 옛날에는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면 안심펀드라는 게 있어서 초창기에는 손해를 보더라도 처음에 뭐 보험금처럼 얼마를 내면 내가 손해를 그 사람이 띵까 먹어도 50%까지는 원금을 회수할 수 있게 해줬거든요. 근데 이거를 2017년에 안심펀드 운영 폐지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이거 사실 이게 되게 좋은 거였는데 저희 입장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얘가 폐지되고 이게 폐지되면 사실 개인회생하고 사람들이 돈 빌려놓고 개인회생으로 다 빠져버리면 이런 개인 신용대출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돈을 못 받는 거예요. 담보도 없잖아. 담보대출이 아니니까. 개인 신용으로 빠지면 돈이 우리 못 받아요. 근데 이거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사실은 8% 안심펀드에서 그게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안 돼요. 사실 이제는 그러면 개인 회생으로 빠지고 이러면 저희 돈을 못 돌려받아요. 이게 물론 옛날에 클라우드 펀딩은 진짜 제가 손해를 볼 정도였는데 원금을 까먹을 정도로. 근데 얘는 원금은 까먹진 않았어요. 근데 수익이 아니 이 수익이면 내가 은행에 넣지. 그렇지 않아요? 이게 그래요. 아니 은행은 최소한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보가 되잖아요. 예금자보가 뭔지는 아시죠? 보면 예금이나 뭐 그런 적금 같은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적금 같은 경우는 5천만 원까지는 보호해주고 있어요. 뭐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예금자 보호가 되냐 안 되냐 그러는데 예금보험사에서 안 해줄 뿐이지 그 새마을금고나 그것도 새마을금고 뭐 중앙에 뭐 이런 식에서 거기 안에서 이런 거를 보호를 해줘요. 근데 P2P 투자는 사실 리스크를 감내하고 투자하는 건데 수익이 저렇게 낮다? 그걸 왜 해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8% 말고 랜디도 해봤어요. 보시면 8%랑 랜디도 어딨어? 랜디. 랜디 같은 경우도 뭐 어느 정도 그거 하겠지만 결국은 얘도 내가 등급도 높은 곳에 꽤 투자를 했어요. 얘도 등급 너무 낮은 곳에는 안 하고 일부는 뭐 자동으로 하기도 했지만 소액으로 엄청 쪼갰어요. 옛날에 손해보는 그 경험이 있어서 정상이 166개고 부실 확정이 174개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이러면 여기 왜 투자하는지 모르겠잖아. 사실. 그리고 여기는 그나마 좀 약간 돈을 회사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개인회생으로 빠져버리면 우리는 완전 땡전한푼 그 이후로는 못 받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 부실 펀드들을 헐값에 넘겨서 이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운 좋으면 그 사람이 잘 돼서 갚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 거를처럼 되게 헐값에 딴 사람들 파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중에서 또 헐값에 똥값에 사서 거기서 몇 개를 회수하면 그 사람은 뭐 봉급을 뭐 일부를 건질 수 있는 수준처럼 팔아서 부실금 확정이 해서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되게 정크 본드를 팔아서 그 채권을 팔아서 현금화해서 그
구실된 거를 일부 보전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수익이 1년 수익, 아마 1년 수익도 아니고 3년 수익일 거예요. 이럴 거면 여기에 할 필요가 없죠. 그나마 지금 제가 이것저것 해봤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 신용인데 개인 회생이라는 절차가 있어서 개인 회생으로 빠지면 돈을 안 갚으면 사실 우리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나마 할 만한 거는 테라펀딩이나 이런 곳은 부동산 담보가 있거든요. 부동산 담보가 있으니까 그나마 괜찮아요. 여기도 제가 뭐 1년 정도 했는데 원금 손실이 있긴 한데 상대적으로 적어요. 비율이. 그리고 상환 연체 같은 경우는 계획표 같은 거에 뭐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그런데 뭐 공실이 없어지면 수익을 뭐 할 수 있다. 일단은 그 파산이 됐을 때 최악의 상황에 담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100%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저희가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런데 뭐 이것도 약간 좀 찜찜한 건 있지만 P2P 투자를 경험해보고 싶다면 개인한테 빌려주는 걸 하지 말고 부동산 담보대출 같은 걸 해주는 테라펀딩 같은 걸 차라리 하세요.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은행에서 이자를 받으면 이자 소득세를 내거든. 이자 소득세라는 건 지방세 이런 걸 내는데 그게 15.4%를 떼요. 근데 P2P 투자는 이자 소득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대부업이니까 더 이자가 세금이 세요. 27.5%를 뗀대요. 일반 우리가 은행에 넣으면 15.4%. 이게 뭔 소리냐면 은행에서 이자를 100원 받아요. 그러면 15.4원을 떼고 얼마를 받는다? 세후이자는? 그러면 6 뭐야 9 4 90 뭐야 아니 내가 8 84.6원 100원 이자가 있으면 세후이자가 세전이 이거면 84.6원만 받아요. 세후이자가. 근데 뭐 이자가 높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치면 여기도 똑같이 100원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선 이자가 세금이 27.5%예요. 그러면 세후이자가 몇 프로냐? 그러면 2, 9, 7 맞죠? 똑같이 물론 은행 금리나 그런 건 높으니까 그렇다 쳐도 얘는 똑같이 이자 100원 받으면 세후이자가 얘는 은행 같은 경우는 세금이 15.4%에서 84.6원인데 P2P 투자를 하면 세후이자가 이렇게 낮아지는 거예요. 유일한 장점은 사실 P2P 투자에서는 중간에 이자가 나오니까 그걸 다시 재회전할 수 있다는 건데 근데 이거는 사실 은행에서도 복리로 안 하고 단리로 해서 월 이렇게 이자로 받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치면 이자가 많이 받아야 되는 건데 근데 로스가 나고 그러면 뭐 10%뭐 이렇게 은행이자 2%인데 얘가 뭐 8% 10%라고 해도 로스가 나면 그게 뭐 10%짜리가 실제 효율이 뭐7%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이런 세금까지 세다? 그러면 사실 우리는 여기 늘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먼저 P2P 투자는 원금 보장 안 돼. 그쵸? 그리고 개인 간 P2P 투자는 개인용 개인한테 빌려주는 투자는 문제는 개인행으로 빠지면 끝이에요. 제가 경험해보면 그냥 개인회생 파산 신청하면 우리 돈을 못 받아요. 이런 리스크가 있고 세 번째가 세금이 더 높아요. 이자에 대한.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더 이자를 얻으려고 하는 건데, 실질적인 효율이 뭐 10%라고 막 하는데, 실질적인 효율이 10%안 나요. 뭐 해봤자 7%? 6% 날까? 생각보다 안 나요. 그런 중간에 일부가 로스나고, 왜냐면 여기서, 아, 돈 없어요. 이렇게 여러 개, 내가 이만큼을 해서 빌려줬는데, 100만 원이 있는데, 여기가 못 갚는다고,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 날라가요. 이러면, 이자가 높아도 수익률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리스크가 있는데, 기대 수익이 생각보다 낮죠. 그리고 또 문제가, 은행 같은 경우는, 내가 막 100만 원 맡겨놓고, 내가 갑자기 급전이 필요하냐 하면, 통장 해지를 하면 내 원금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P2P 투자로 만약에 내가 빌려주게 되면 1년 동안 내가 빌려주기로 했다. P2P에서. 그러면 내가 그 원금을 다시 뺏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1년 묵혀야 돼. 이자만 받고 중간에. 근데 그 사람이 심지어 띵겨 먹으면 나는 손해야. 리스크를 보면 되게 안 좋아요. 내가 결론이 P2P 투자 하지 마세요. P2P 투자. 근데 그렇다고 은행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너무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 같은데 P2P 투자를 하시는 분이 리스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접근하고 이자를 높은 게 받으려고 한 거였으면 이걸 하지 마시고 차라리 회사채 투자하거나 배당주에 투자하세요. 배당주 사람들이 이제 주식하면 이제 주식에 막 많이 오르고 뭐 사람들 뭐 도박 뭐 이런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량주에 투자하시면 되고 배당주도 보면 생각보다 금리보다 높아요. 보시면 삼성전자 우선주 가볼까요? 삼성전자가 망할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이게 삼성전자 배당금이 얼마인지 볼까요? 작년 같은 경우 1,400원 정도가 나왔거든요. 여기 보면 이게 시세로 보면 2.8%예요. 얘도 세금을 아마 이자에 대한 세금이랑 똑같이 낼 텐데 2.8%. 은행 아까 전에 보면 2.2%가 최고였나요? 저축은행? 걔보다 높아요. 삼성전자가 망할 것 같진 않죠? 그리고 삼성전자 말고 보통 증권주나 뭐 기름, 통신 이런 쪽이 많이 주는데 지금 유가 쪽이 조금 불안하니까 지금 증시가 좋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미래에셋, 대우, 우선주 같은 경우 이유비가 요즘 저평가됐으니까 이걸로 가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시가 배당이 5.92%예요. 아니 얘 미래에셋 대우가 망할 확률이랑 예를 들어서 암흑의 A가 개인의 생활 확률이랑 뭐가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동산 어떤 거에 투자하는데 부동산 그 사람이 뭐 어떤 거에서 뭐 직구해서 뭐 10%의 이자로 빌려줍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한테 물리는 거랑 미래에셋 대우 뭐 이런 배당 관련 주들이랑 어디가 더 물릴 것 같아요? 삼양옥티스는 엄청나요. 11%. 근데 지금 얘네 아마 지금 요즘 매출이 안 좋아서 배당금을 줄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긴 한데 배당 투자가 오히려 P2P 투자보다 더 안전해요. 물론 사람들이 저겠죠. 아니 이거 주가가 빠질 수 있잖아. 그 생각을 하면 P2P 투자를 더 하면 안 되죠. 아니 그 사람이 돈 안 갖고 째면 너는 아예 손해 보는데 주식은 업황이 완전 꽝이 되거나 그런 거 아닌 이상은 회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회사가 가치가 높아지면. P2P 투자 제가 몇 년 동안 한 결론 하지 말고 이거 할 바에는 배당주 하세요. 나도 그래서
요즘에 P2P 투자하는 돈 다 지금 1년 정도, 이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 원고를 바로 해지 못하니까 한 1년 정도에 걸쳐서 재투자 안 하고 그 하나씩 하나씩 다 제 계좌에 다 옮겼고요. 지금 요즘에 고민하고 있는 게 배당주. 그 다음 P2P 투자에서 상대적으로 담보가 있는 뭐 부동산용 P2P 투자. 이걸로 돌렸어요. 지금 하고 있는 거. 아, 이게 가려졌네요. 배당주. 여기 보면 삼성전자 우선주가 2. 몇 프로예요? 2.56%였나? 그리고 5.6%, 뭐 심지어 10% 주는 것도 있어요. 이게 낫지. 그쵸? 아무튼 제가 몇 년 동안 해본 결론은 P2P 투자 할 게 못 된다. 배당주나 굳이 한다면 부동산 P2P. 나는 절대 원금을 잃지 않겠다. 예금. 근데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 그 중간에 채권밖에 없습니다. 채권인데 P2P 개인간한테 빌려주거나 부동산이 아니라 회사채 사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라 저라면 배당주로 살 겁니다. 저 지금 제가 추천하는 배당주는 삼성전자랑 그 다음에 미래에셋대우 증권주가 보통 높은데 지금 대신증권이었나 그쪽은 이번에 뭐 라미 사태랑 이런 거에 들어온 거 있어 좀 안 좋다고 들은 것 같고 저평가된 종목들 중에서 걔는 이제 이번에 워낙 그 동학개미 운동 때문에 주식 관련주 증권주가 워낙 수익이 좋을 거라서 배당을 안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배당주로 해서 삼성전자랑 미래에셋대우 우선주 쪽을 좀 사고 있어요. 지금까지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제가 뭐 기업 평가나 아니면 또뭐 사회 초년생을 위한 뭐 월급 통장이나 그리고 짠테크 제가 뭐 상품권 깡이나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무한 동력의 정부였습니다.